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 RX 제로 마크 2를 이제 받은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걸 받은 지 한 달이 됐고, 한 달 동안 제 유튜브 채널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RX 제로 마크 2를 가지고 밖을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테스트 아닌 테스트들, 그리고 진짜 작정하고 테스트로 나간 적도 있고, 실생활에서 그냥 써보기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들고 다니면서 했었어요, 테스트를. 그런 그 한 달간의 대장정 결과, 제가 느낀 거,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이게 처음에 출시됐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죠. 이제 AFC 부재 때문에. 근데 유튜브 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 RX 제로 마크 2를 무조건 까고 보면은 양심적인 유튜버, 그리고 찬양하는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러면은 비양심적인 유튜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아예 써보지도 않고 그냥 나온 스펙만 가지고 그냥 드립다 까기 바쁜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좀 많이 안타깝긴 했는데, 막상 써보면은 물론 불편하고 단점인 부분도 있지만은 장점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좋게 잘 쓰실 건데, 이게 진짜 그래서 본인 스타일에 맞아서 마음에 들어서 좋다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비양심적인 유튜버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한 달 동안 제가 다 써보고 그냥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제가 느낀 장단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쓰면서 그때그때 느꼈던 장단점들을 매번 이제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써놨었는데 하나씩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장점부터 먼저 얘기를 쭉 해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작은 사이즈. 이 사이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지금 이거는 케이지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좀 더 커 보이긴 하지만은 이 사이즈에 이만큼의 성능을 내는 카메라들 드문 것 같아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사이즈 하나만큼은 정말 베스트다. 근데 그 사이즈에서 나오는 퀄리티들은 더더욱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첫 번째 장점으로는 작은 사이즈를 꼽고 싶었고, 두 번째는 압도적인 4K 영상 화질. 찍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온 6400도 있고 한데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더 좋아요. 이게 화질이 굉장히 선해도도 좋고, 찍으면은 이거는 그래도 이 카메라에 돈 좀 쓴 기분이 난다, 약간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화질 부분은 딱히 누가 흠 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사진도 마찬가지고 사진 퀄리티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다른 여타 미러리스급들하고 큰 차이 없을 정도로 하이라이트도 많이 날아가거나 하지 않고 잘 지켜주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의 결과물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특히나 이 가격에 이 사이즈를 친다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크기에 비해서 배터리 효율이 꽤나 쓸만합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사왔을 때도 배터리 시간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안 끊고 풀로 쭉 촬영을 하고 잠깐 녹화 정지, 다시 녹화, 그러니까 쉬는 틈 없이 이렇게 끊어서 쭉 갔을 때 1시간 가량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배터리 효율이 좋다. 그래서 요게 또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방수. 이 사이즈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내주는데 방수까지 10m 됩니다. 하우징 없이 그냥 바로 들고 들어가면 돼요. 단즉 요 뒤에 요 마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마이크랑 멀티 단자를 꽂기 위한 요 커버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안 되고요. 요걸 빼고 막혀 있는 상태로 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수 10m. 근데 그런 방수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마이크 퀄리티입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가 하우징 없이 방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가 좀 많이 먹먹하고 답답한 걸로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RX 제로 마크 II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랄 정도로 먹먹함이 없어요. 그냥 일반 미러리스나 DSLR 정도 수준이라고 비슷하게 그 정도 수준의 소리가 들어오는 정도예요. 방수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부분은 저도 고프로 쓰다가 이걸 딱 써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확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다 나은 틸트 액정. 이 틸트 액정, 이게 그래도 뭐 한낮에 대낮에는 빛 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고 하긴 한데 뭐 좀 어두워졌을 때는 아주 쓸만해요. 뭐 실내나 그 다음에 좀 이제 어두워지고 해가 많지 않은 곳, 이런 곳에서는 확실히 없는 것보다는 무조건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낮에 주로 쓰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인다 막 해서 불편하긴 한데 저도 조금 불편했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없는 것보다는 무조건 낫습니다. 그래서 이 틸트 액정 은근히 마음에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쓸만한 노이즈 억제력. 야간 촬영했을 때 생각보다 노이즈가 굉장히 적었어요. 밤에 촬영한 것들 이렇게 보면은 걱정했던 것보다 노이즈가 굉장히 적어서 뭐 밤에도 충분히 쓸만했고요. 아주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한테는 이게 완전히 그 100점 만점으로 쓰이고 있죠. 차량 거치용 캠으로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거의 붙박이 수준으로 차량 거치용으로는 얘를 쓰고 있어요. X3000을 예전에 썼었는데 X3000보다 X3000은 어쨌든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리모컨을 연결해서 일일이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틸트 액정의 장점이 또 거기서 발휘가 되는 거죠. 틸트 액정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차에 달아놓고 나를 보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각이 좀 답답해서 조수석 끝에 달아놔도 거의 한 사람밖에 안 들어옵니다. 옆 사람이 들어오려면 고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혼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뭐 충분히 좋아요, 이게. 그래서 저한테는 차량용 거치 캠으로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었지만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차량 거치용으로는 100점. 그 다음에 타임랩스 찍을 때, 타임랩스 촬영을 할 때 JPG만 녹화가 JPG만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로우 파일도 같이 기록이 돼요. 그게 어떤 장점이 되냐면은 타임랩스로 이어진 영상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카트 찍힌 것들을 개별적인 사진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우 파일로 돼 있는데 저장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뭐 버벅거리는 거 없이 뭐 한 2-30분 정도 그 타임랩스를 쭉 찍어도 로우 파일이 다다다다다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떤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을 찍거나 할 때 이게 타임랩스와 사진을 동시에 남길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타임랩스에서 로우 파일이 제공된다라는 거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논란의 모드긴 하지만 PF 모드, 이거 호불호도 갈리긴 하는데 저는 PF 모드가 굉장히 편하게 쓰일 때가 좀 많았어요. 언제 그랬냐면은 야간에 촬영을 할 때 보통 어둡고 이러면은 초점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저조도다 보니까 초점 잡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목축식 카메라처럼 그냥 거리에 딱 맞춰져 갖고 고정이 돼 있으니까 뭐 밤에 사람이 움직이거나 뭐 했을 때, 그리고 노출이 왔다 갔다 하는 환경에 찍고 그랬을 때 포커스 나갈 일이 없어요. 1m 이후로는 다 맞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포커스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PF 모드가 장점이 되는 상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니어 모드로 찍었을 때도 이렇게 들고 찍다가 내가 조금 움직이거나 했을 때, 제가 뭐 알파 6400이나 이런 걸 찍을 때 보면 살짝만 지정해놓은 포커스에서 나가도 뒤로 초점이 맞아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거리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들고 찍다가 잠깐 나가도 초점 나갈 일이 없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장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장점은 이 정도의 장점이에요. 충분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단점은 첫 번째로
AFC 부재,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시작부터 논란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냥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AFC가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스타일의 촬영을 하기가 힘듭니다. 뭐 이렇게 포커스를 가까이 접사를 해서 찍었다가 또 멀리 빼서 찍고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좀 촬영들이 심심한 촬영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그냥 뭐 내 얼굴 셀카 찍다가 풍경 찍고 다시 내 얼굴 찍고 풍경 찍고 이런 식의 여행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편하고요. 좀 뭐 포커스 나가고 이런 거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기능 간의 변환이 굉장히 좀 조작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특히나 사진에서 영상으로 넘어가고 영상에서 사진으로 바꿀 때 일일이 모두 변환을 버튼을 몇 번을 눌러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단 이 브이로그 그립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요 버튼으로 사진과 영상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카메라만 가지고 다닐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일일이 여러 번 눌러 가지고 그냥 모두 옮겨 가지고 찍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뭐 작은 카메라에 버튼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니 뭐 그렇게 된 것 같고, 이 그립감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 그립감이 이게 요렇게 잡기도 뭐하고 이렇게 찍어야 되고, 아무튼 그립감이 조금 뭐가 아쉬워요. 너무 딱 직사각형으로 생겨 있다 보니까 저처럼 손가락이 짧고 굵은 사람들은 조금 손가락이 쥐날 경우도 있어요. 뭐 오래 들고 찍다 보면은. 자, 그 다음 단점은 풍경으로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셀피용으로 쓰기에는 살짝 좁은 24mm의 화각, 그 24mm의 화각이 약간의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얘기를 하신 분들도 많고, 저도 약간 조금 셀피 찍을 때는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F4의 고정 조리개, 이게 또 단점이 되죠. 펜포커싱으로 막 전부 다 핀이 맞게끔 찍고 싶을 때 조리개를 좀 쪼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또 단점입니다. 이런 가벼운 단점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PF 모드 때 최소 초점이 50cm라는 게 또 단점이 됩니다. 멀어요. 50cm 같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정도 거리인 거라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근데 PF 모드가 아니고 그냥 AFS 모드일 경우에는 20cm 초점입니다. 20cm면 굉장히 가깝거든요. 20cm는 가까운데 영상 찍을 때 20cm로 놓고 그냥 탁 눌렀다. 근데 사람이 이제 숨을 쉬고 조금씩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요 정도 움직이고 하면 초점이 나갔다 들었다는 거예요. AFC가 안 되니까. 그래서 PF 모드로 딱 한다고 하면 50cm 완전 뒤로 가서, 그래서 이 PF 모드 때도 그냥 20cm를 잡아줬었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그 50cm로 늘려놓은 게 그게 이제 조금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제일 큰 단점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까여도 괜찮아요. 이거는 까여도 진짜, 이거는 100번 까고 1000번 까고 또 까도 되는 단점이에요. 손떨방. 와, 이건 진짜 내가 이거 아무리 이거는 좋게 이해를 해줄라 해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자꾸 옆을 쳐다보는 게 지금 텐트에 누가 혹시나 들어갈까봐 짐들이 다 있어서 감시 중입니다. 이거는 진짜 손떨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저는 AFC가 없는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게 이거를 손떨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진짜 제일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이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있다는 소리를 빼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없습니다. 제일 큰 단점입니다. 일단 제가 그냥 일상에서 쓰면서 느낀 장단점은 이 정도예요. 근데 뭐
그렇게 논란이 되게 막 까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보면은 물론 소니에서 홍보를 너무 과하게 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배신감에 더 까이긴 했을 건데, 그래도 뭐 사지 말아야 해 막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볍게 들고 다니길 원하시는 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셀피 찍고 풍경 찍고 뭐 이렇게 영상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브이로그용이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핀 신경 안 써도 돼서 PF 모드 활용을 굉장히 잘 하고 썼어요. 제가 뭐 캠핑 다니고 하면서도 PF 모드로 내 초점 맞았나 안 맞았나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찍어도 돼서 더 편했어요. 아예 안 써보시고 그냥 스펙만 보고 까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래도 이 정부 쳐서 이거를 쓰려고 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그냥 무자비하게 까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서 저도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뭔가 장점을 찾아보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일단 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써본 전체적인 평가를 지금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만족스러워요. 100% 만족시켜 놓는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정도 포기를 하고 쓴다 치면은 괜찮아요. 가격대도 뭐 이게 막 100만 원이 넘어가게 비싼 카메라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초소형의 방수가 되고 이 조그만한 카메라에서 틸트 액정이 되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뭐 노이즈도 괜찮고 그 정도, 이 정도면은 이 가격에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 카메라 쭉 쓸 생각이고 좋은 점들이 점점 편해진 점들이 많아요. 한 달이 된 기념으로 RX 제로 마크 2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뿅!